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러니까 우리 교재 여러분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이 내용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출제의 비중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용도 많지 않아요. 자, 공동사용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 이건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길목 좋은데 사무소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야, 이거 우리 서로 임대료도 n분의 1로 나눠서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영업을 하는 거. 그럴 목적으로 이제 도입된 건데, 법조문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자, 개공사는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고 그냥 나 혼자 할래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특별히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즉 인원 제한 없어요. 그 다음 종별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즉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중개인 이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자, 등록 관청 관할 구역이, 자,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도 하나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사람과 종로구에 있는 사람이 공동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동을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공동을 하려면 강남구, 즉 등록 관청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합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라 종로구, 이렇게 등록 관청이 달라도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돼요. 이전해서 합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승낙서 첨부해라. 이제 절차상으로 이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 승낙서 첨부한다는 거. 자, 이거 하나만 조금 필요한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등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자 이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가 있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사무소 자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이번에 자격을 취득하여 나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등록 요건 중에 사무소 확보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사무소 확보해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거 우리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실여사 해가지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A가 사용하고 있는 A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이거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냐? 라고 했을 때, 그럼 A가, 그래, 너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뭘 해준다고요? 승낙을 자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뭘 제출한다고요? 이 승낙서.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대신에 뭘 제출한다고요? 승낙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 아, 이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아는 겁니다. 또 사무소 이전. 자, A라는 사람은 자, 만일 갑 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 자, 을구.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이 서로 달라요. 뭐 강남구, 종로구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사무소 이전에 사칠 수 있냐?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A가 그래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승낙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낙서 첨부해라.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자, 이전 신고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었어요? 자, 우리 그때 뭐가 있었냐면 등록증이 있었잖아요. 자, 등록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대신에 승낙서 이거 제출하시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한테 내가 일이 합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해라? 승낙을 받으세요. 자, 건물주 승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건물주 승낙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공사. 이 사람 승낙을 받으세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사용도요. 자, 제한이 됩니다. 어떤 경우 이제 제한이 되나요? 자, 업무 정지 얻어맞은 개공사는요, 공동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 자, A라는 사람이 만일, 자, 일정 기간 어때요?
영업정지 얻어맞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이 A라는 사람이 한 3개월간 영업정지를 얻어맞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때?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B가 야, 내가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같이 사용해도 되겠냐? 이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어때요? A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편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 업무정지 개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A와 B가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가 잘못을 저질러서 자, 업무정지 몇 개월 얻어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B는 공동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같이 영업정지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잘못한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B에게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사람이 업무정지 얻어맞게 되면 그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해요. 그냥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뿐이지 모든 업무는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등록 각자 따로따로, 보증 설정 각자 따로따로, 인장 등록 각각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고용인 고용하고 싶어요. 나는 혼자 할래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각각 다 한다. 그럼 간단해요. 사무소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만 얻으면 합류해서 같이 할 수 있다. 네. 단 업무는 개별적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 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우리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무소와 관련해서 자,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는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때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게시상 여기서 이제 먼저 게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냐면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인. 자, 등록증. 자,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에요. 그래서 등록증 원본. 법인 같으면 주사무소가 등록증 원본이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실비 요일 한도액표도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를 걸어놔야 됩니다. 자, 개공사, 소공사, 자격증 원본도 걸어야 돼. 여기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이 말은 뭐냐? 자격증 있는 사람은 걸고 없으면 안 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으니까 필요 없죠. 또 소공사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사무소에 없어요. 그러면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 소공사 자격증 원본도 걸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요. 소공사가 자기 자격증 게시 의무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게시 의무는 누구라고요? 개공사. 그러니까 이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했다면 소공사 자격증도 게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 의무예요. 소공사 의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 이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신설됐죠. 아직.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하러 우리가 등록관청을 찾아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 가서 또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외웠어요. 자, 등록증. 자, 등록증에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이고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등자 묶어서 하나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수 그 다음에 보증설정서류 그리고 여기 자격증 개공사나 소공사 자격증. 자, 그러면 순서대로 등수보자. 자, 이 등자는 합쳐버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수보자 이렇게 등수보자. 그런데 이거 게시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파트를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사무소 명칭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꼭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 법에서 정해놓은 문구를 꼭 써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나가다 보면 다양한 가게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상호, 마음대로 이름을 정해서 어때 간판을 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개성을 살린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말을 쓰던가 부동산 중개 이 말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꼭 써야 돼요. 물론 그 앞에는 개인적으로 상호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다든가 아니면 쪽박 부동산 중개 한다든가. 그래서 상호는 붙이는데 이건 통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이 문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격 따야 되니까. 자, 왜냐하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부칙상 개공사 누구예요? 우리 중개인이죠. 중개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격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정 문구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럼 중개인은요, 이거 써야 돼. 부동산 중개 이 문구가 들어간 걸 써야 돼요. 이건 쓰면 안 돼. 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이 법정 문구를 안 쓰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 이렇게. 또 부칙상 개공사가 만약 이 문구를 썼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 사용 금지 그랬습니다. 자, 뭐냐면 이 법정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이 사람. 개공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으로 한마디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런 문구를 아예 사용하지 마라. 걸리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세요. 상당히 처벌이. 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런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5개 광고물. 자,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법에서 말하는 광고물 다 뭐냐? 간판이에요. 벽면 이용 간판. 그러니까 이거. 자, 만일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다고 봐요. 벽면 이용한다면 벽에다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간판 많이 달죠.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이란 말이 이렇게 건물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다는 간판들 있죠. 이게 이제 돌출 간판. 그리고 옥상 간판 이제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이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성명이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입니다. 그 법인은 대표자. 그러니까 주사무소는 대표자고요. 분사무소는 항상 책임자. 법인은 꼭 이거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여기에다가 뭐예요? 표기하는 얘기인데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안에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등록증을 빌려줘서 엉뚱한 사람이 영업을 하는지 이런 거 구분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이름을 써야 되나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아마 여러분 지나가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한번 올려다 보세요. 대부분 대표 누구 이런 문구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성명을 표기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게요. 이렇게 간판에다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상호. 자, 그 상호에다 성명을 표기하라 그 말 아니에요. 상호에는 법정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구가 들어가고 상호는 아까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상호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이름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고요. 대부분 이 밑에다가 대표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여기다 이름을 쓰라는 거지 상호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상호에다 이름을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을 상호로 내걸고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어기면 100만 원.
다 그렇게 규제가 무겁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반 간판에 대해서 누가, 자 이거 조심하세요.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보통 이거 시도지사가 이렇게 몇 번 나왔는데, 자, 등록관청. 그런데 철거 의무를 이행하잖아.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개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대집행이란 말은 대신 집행한다. 그러니까 대신 철거한다 이거예요. 아마 지나가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불법 플랜카드 이렇게 뜯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대신 철거하는데 아마 요즘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불법 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 명령을 해서 말 안 들으면 대집행한다. 자, 이번에는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 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뭐냐면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자, 사무소를 옮겼어. 그럼 그 이전에 있는 사무실 간판 철거해라. 그 얘기고. 그 다음 폐업을 했어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철거하시오. 그 말이에요. 또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 등록이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영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철거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철거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자, 이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폐취. 이렇게. 자, 이폐취. 특히 이제 조심할게. 그럼 휴업기간 중에는 철거해요. 그런데, 휴업은 철거 안 하죠. 왜냐면 휴업기간 끝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취소 처분 받았을 때 철거하지. 만약 몇 개월 업무정지 얻어맞았으면 철거하나요? 이것도 철거하면 안 돼요. 왜? 그 기간 지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폐취.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휴업이나 자, 이렇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또 마찬가지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 명령. 그런데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철거 안 했다고 해서요.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해서 그만뒀는데 그 철거하느라고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뭐 과태료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전에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는 거. 자, 이번엔 이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자,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광고를 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랄지 또는 스마트폰 앱이랄지 다양한 이런 SNS 매체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광고 비용도 조금 나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허위 매물들, 소위 미끼 상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혹 하고 연락했더니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최근에 이걸 단속하는 규정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트도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먼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개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불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표시 광고할 때는요. 당신이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 명시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여기 중개사무소에 대한 거 그리고 개공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명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있어요.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 자, 보존은 자격이 없어요. 중개 업무를 못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시중에 실무적으로 이들이 거의 불법으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명시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중개사무소와 개공사에 대한 건 명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명시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여기 대통령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 두 가지 이거. 그러면 개공사에 대한 것은 뭐냐? 성명입니다. 개공사에 대한 건 성명. 법인은 항상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에 그럼 대한 거는 뭐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앞 글자가 왔다면 우리가 성명, 소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스토리로 했어요. 저는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소연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예요. 이렇게 이제 뭐해라? 광고할 때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자, 그러면 명시하는 거. 자, 이 문구가 자, 이번 33회 기출문제 정답이었죠.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명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에다 하든 스마트폰 앱에다 하든 아니면 벼룩신문 교차로 이런 무가지에다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찌라시 뿌려서 하든 어디에다 광고를 하든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인터넷이 이제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요, 추가로 또 명시해야 돼. 자, 그래서 방금 개공사, 사무소에 관한 명시사항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 자, 여기 있죠. 그렇죠?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추가로 명시하라. 그럼 그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소재지, 이건 물건입니다. 이건 물건. 우리 물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물건. 중개사무소가 아니에요. 중개사무소는 아까 앞에 나왔죠? 자, 물건. 그리고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라면 총층수가 있고요. 또는 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등을 받은 날이 있고요. 또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 굳이 암기한다고 하면 앞글자 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소면가종형. 그래서 이제 물건에 대한 소면가종형. 그리고 건물이라면 총층수 이건 안 해도 알겠죠. 또 사용검사 받은 날도 알겠죠. 자, 이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건축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입주차 대수, 그리고 관리비. 그래서 방객의 입주관 뭐 이렇게. 굳이 안 외워지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다른 데서 모의고사 같은 거 내면 이런 것도 내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만 조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광고한 게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어때요? 모니터링 해봐야죠.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체크하세요. 자,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규를 준수하는지. 그런데 이제 국장이 직접 하지 않고요. 아하, 이렇게 다른 기관,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맡겨요. 자, 맡기는데, 자, 보세요. 어디에다 맡길 거냐? 공공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정부 출연이란 말이 이제 정부가 출자를 해서 만든 연구기관이에요. 그 출연 연구기관도 있고요. 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자, 여기 조심, 비영리. 자, 민법은 다 법인을 만들 때 비영리 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런 업무를 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다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맡길 수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이 문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답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데다 위탁할 수 있다. 오지선다 지문 하나 만드는 거에 들어가지 이걸 외우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데다 맡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국장이 이렇게 업무를 맡겼으면 예산 지원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국토부 장관은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런데 자, 그럼 여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인터넷 이런 통신 사업자 있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렇게 광고를
대신 해주는 그런 업체들. 자, 그런 업체들을 가리킵니다. 또 스마트폰 앱에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이제 개공사가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여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제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또 단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니네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련 자료 제출, 자, 관련 자료 제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들어야지 말 안 듣고 개기만 되죠?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광고 내용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허위 광고, 미끼 상품을 위한 그런 거짓 과장 광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똑바로 해라. 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어때요?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빠뜨렸어.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추가 정보 게재하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또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업무를 자, 어떻게 하나요? 이거죠. 자, 그러면 모니터링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기본 모니터링 있고 수시 모니터링. 그럼 기본 모니터링이 뭐냐?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 자, 여기서 분기별은 뭐예요? 우리 3개월 단위 있죠? 그래서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이제 1년 12달을 3개월로 쪼개서 4개 분기로 나누잖아요. 바로 그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3개월 단위죠. 수시는 이제 말 그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모니터링 기관. 그러니까 아까 다른 데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랄지 정부 출연 연구기 이런 데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요. 자, 여기 계획서를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요. 모니터링 대상 체계 이런 걸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자, 기본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자, 이거 체크하세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 이제 필요하다면 그냥 아무 때나 이제 이거 미리 제출하면 되겠죠. 그때그때 필요하면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낼 만한 게 없어요. 자, 기본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기본 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자, 결과 보고서를 또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여기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했어요. 그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이거 이제 두 개 숫자는 꼭 체크하십시오. 자, 숫자.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요. 자,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시도지사나 자, 등록관청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야,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이제 좀 불법 허위 광고가 밝혀졌어. 자, 그러면 니네들이 가서 조사나 조치 좀 해봐라 하고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도시나 등록관청이 자, 요구를 받았어. 그러면 조사나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숫자 체크하세요. 이런 조사 조치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여기 뭐 세부적인 것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총 몇 개가 있냐? 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당 광고 간단하게 부당 광고인데 이걸 5개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외우지 말게. 우리가 이해를 통하여 접근하는 걸 원합니다. 외우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기 비법을 가지고 외우더라도 그 자체가 또 암기가 돼. 그 자체도 암기 부담이 크니까 이건 뭐 암기 비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자, 그래서 이해하세요. 자, 딱 보면 이게 부당 광고구나 아니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 이걸 가지고
부당 광고인지 아닌지 고르세요. 설령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 뭐예요? 이게 허위 광고잖아요. 미끼 상품으로 괜찮은 좋은 물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문의가 들어오면 어때요? 아, 그거 방금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대신 자기네가 확보한 물건을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또 중개 대상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과장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제 혹하게끔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한.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지 말아요. 물건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뭐냐?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물건 내놓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네 사무소에 물건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 많이 받아. 혹시 거기 집 팔려고 내놓았죠? 직접 전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주인 황당하죠.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 자기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옆에 사무소에다 의뢰한 물건인데 자기가 이런 걸 하면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또 중개대상물 입지조건, 생활여건, 이런 것들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속이는 광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있어요.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거 알렸다가는 어때요? 사지도 않겠죠. 의뢰 자체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기고 멀쩡한 물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광고. 자, 안 외워도 부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당 광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자, 개공사 아닌 자는 중개된 표시 광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자격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나중에 신고나 고발하잖아요. 포상금 줍니다. 자, 이쪽 뒤쪽에 나와요. 자, 일단 이런 사람들은 신고 고발해서 단속하자. 근데 등록 관측 일일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고발해 주세요. 이거. 그럼 포상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나? 자, 이거 꼭 체크하세요. 자, 이거 제재. 자, 먼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개공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라는데 이거 안 했어. 그게 뭐예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있죠? 그거 안 한 거. 또 인터넷을 이용할 때 추가로 하라고 한 거 있죠? 소면, 가종형, 방계계, 입주관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한 거. 그 다음 500만 원 부당 광고입니다. 부당 광고는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커요. 그 다음 정당한 사실 국장의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안 했어. 필요한 조치하지 않았어. 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 사업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금액도 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개공사는 다 얼마? 100만 원. 사업자는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방금 전에 봤잖아요.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법에 개공사 아닌 자가 앞선 시간에는 법정 문구를 써서 간판을 단 거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광고한 거 있죠. 그럼 무조건 다 이들은 1년 1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개공사 아닌 자 이 말이 나오면 뭐다? 1년 1천 이러면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내기 아주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파트는 두 파트로 나눠서 내용이 좀 많은데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